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햇빛 좋은 날 나오셔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화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소화라 함은, 소화는요, 우리가 소화된다 그러면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뭔가 소화된다, 뭐 작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소화라 함은 우리가 보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침이 고이죠. 먹고 싶죠. 자, 먼저 본다. 자, 그리고 어때요? 듣는다. 우리가 라디오나 그 방송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아니면 우리 이제 콜라 같은 거 탄산 딱 따는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듣는다. 듣는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길거리 가다가 특히나 빵집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빵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거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빵 냄새 맡으면 어때요? 바로 들어가서 빵을 사서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냄새 맡는다. 맡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죠. 먹는다. 자, 어때요? 본다는 눈이죠. 눈으로 보고. 듣는다. 이건 귀로 듣죠? 맡는다. 코로 냄새 맡죠? 자, 먹는다. 얘는 입으로 먹죠. 자, 사실은 소화는 이렇게 본다, 듣는다, 맡는다, 먹는다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화라 함은 음식을 작게 부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숫자는 소멸한 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화학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음식이 내가 먹은 음식들이 소멸한다 어떤 그런 뜻의 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네 가지 본다, 듣는다, 맡는다, 먹는다 이거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죠. 자, 그 다음에 식도의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식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식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위로 음식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십이지장으로 갑니다. 자, 십이지장에서 어디로 가나요? 소장으로 가죠. 자, 소장에서 대장으로 갑니다. 자, 대장에서 S결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S결장에서 직장으로 가게 되죠. 자, 직장에서 어디로 가요? 항문으로 갑니다. 자, 입을 통해서 항문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많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항문까지 가는 이 과정은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를 통해서 입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항문을 먼저 찾아보면 그 다음에 단계는 찾기가 쉬워지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귀에는, 자, 이게 귀 모양이죠. 귀 모양에서 입이 다 여기 보시면 귓바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막혀 있죠. 근데 유일하게 한 곳이 뚫려 있는 곳이 있어요. 한 곳이 뚫려 있는 곳이 이렇게 가다 보면, 자, 여기 유일하게 뚫려 있는 이곳이 이곳이에요. 이곳. 여기가 바로 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귀 그림에서 입은 여기에요. 입. 여기가 입이에요. 자, 입은 아까 그랬죠? 이 과정을 거쳐서 입에서 항문까지. 입은 들어가는 입구죠. 그러면 나가는 출구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입이면 들어가는 입구면 나가는 출구는 입 바로 위에. 여기가 직장 하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직장 하단. 자, 그러면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쭉 연결된 한 곳을 찾으면 되겠죠. 자, 입에서 저번 주에
여기가 여자 생식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궁 배울 때 여자 생식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생식기 옆에 뭐가 있을까요? 항문이 있어요. 바로 뒤쪽에 항문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이 직장 하단을 쭉 하나로 연결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항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참 신기해요. 귀에도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았으면 나가는 출구 항문을 찾았죠. 그러면 나머지 장기는 안쪽에 들어가 있겠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가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입을 찾았죠. 입을 찾았으면 여기 이렇게 이 중간 과정. 입 다음에 어디예요? 식도죠. 그럼 식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들어가는 입을 찾았으면 이쪽, 이 나가는 여기,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바로 식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죠. 자, 이 뼈와 제가 여기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뼈와 실선 사이 뚝 끊어진 곳이 있어요. 여기가 위예요. 여기가 위. 우리 귀를 만져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세요. 이 뼈와 이 사이에 또 끊어진 곳이 있어요. 내 귀를 직접 만져봐도 바로 그곳이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바로 위에가 어디예요? 12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소화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위와 위 다음에 12지장, 소장이 있다고 했죠. 얘는 12지장과 소장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자, 그래서 여기가 12지장. 그리고 자, 12지장을 찾았으면 여기 직장 하단 있죠. 여기서부터 이 12지장까지 2등분을 하시면 돼요. 2등분을. 그래서 2등분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가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장과 여기까지가 직장 하단 안쪽까지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장과 소장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맹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맹장. 맹장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소화의 과정에 대한 침점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위 바로 위에 우리가 일명 명치라고 하죠. 우리 뭐 먹은 거 뭘 먹었어. 그럼 얹히면 어때? 나 명치도 아파.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 바로 위에가 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귀를 보시면. 거기가 바로 명치예요. 명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를 했거나 소화가 기능이 연세가 드실수록 사실은 소화 기능이 되게 갈수록 떨어지세요. 그래서 이 소화를 원만하게 잘 하게 하시려면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소식하셔야 되고 그리고 뭘 먹어야 될까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될 것들을 제한을 하셔야 소화하는 데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어르신들 뭘 잘 드세요? 떡, 빵, 밀가루 종류, 떡빵, 그리고 찹쌀로 만든 뭐 있어요? 찰떡 같은 종류, 그리고 찰밥 같은 종류. 이런 거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안 드셔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찰밥, 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찰밥 이런 걸 막 많이 좋아하시길래 이런 거 드시면 근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위암을 앓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세요. 그랬더니 소화가 더 잘 된다고. 그리고 찰밥을 먹으면 속이 더 든든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든든할까요? 원래 맵쌀과 찹쌀 상태로 있었을 때는 맵쌀이 더 소화가 안 되는 상태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찹쌀은 쌀로 있을 때는 더 소화가 잘 되는 성질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얘네들을 씻어서 열을 가해서 밥을 하죠. 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화학 반응,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반대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 쌀보다는 찰밥이 소화가 더 잘 안 되는. 그래서 찰밥을 드시게 되면 속이 든든하다. 근데 끈끈하잖아요. 끈적끈적한 그런 찰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화를 더 안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속이 든든하다 하면 찰밥을 먹어서 속이 든든하다 하면 얘가 윗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매 끼니 때 일반 쌀 그러니까 콩밥 우리 건강에 좋으라고 콩밥도 드시고 또 뭘 드세요? 잡곡밥, 현미식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미식이라던가
그렇게 잡곡식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소화가 더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잡곡식이나 현미식보다는 뭘 해야 된다? 일반식, 우리가 그냥 일반 말하는 하얀 쌀밥만 드시는 게 소화에 더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빵 같은 거, 밀가루 종류는 될 수 있으면 안 드셔야 돼요. 근데 뭐 밀가루 종류로 된 빵 종류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칼국수, 뭐 수제비 이런 종류들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난 좋아하는 거 먹어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시면 그런 종류들은 밀가루 종류들은 안 좋으세요. 위에 소화 기능에 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과일들이 사실은 냉한 음식들이에요. 냉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오히려 그리고 과거에는 그 과일 속에 뭐가 많았어요? 비타민이 되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 비타민보다는 속성 재배를 통해서 얘네들을 가꾸기 때문에 단맛만 있어요. 단맛만. 과거에 햇빛 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과일들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그런 영양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 몸에 이로운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단맛만, 인위적인 단맛, 그것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아니라 인위적인 단맛. 그래서 요즘 과일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어떤 과일을 먹어도 되게 단맛이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이 그런 속성 재배라던가 인위적인 어떤 그런 단맛을 첨가하기 때문에 달고 맛있기는 하지만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없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당뇨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한하시고 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홍시, 연시 이런 것들 많이 드시죠. 왜냐면 부드럽고 그게 소화가 부드럽기 때문에 드실 때 입에서 부드럽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라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감은 나무에서 빨갛게 아주 완전하게 익은 것들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요즘 어때요? 감을 떫은 상태에서 따서 가만히 놔두게 되면 집안에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봉씨 같은 그런 감들은 말랑말랑하게 익죠. 먹기 좋게 맛있게 익죠. 근데 그런 것들은 떫은 상태에서 밑에서 익혀졌던 것들은 그 떫은 그런 성분들이 타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내 윗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되세요. 안 되시고 오히려 위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이 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위염이라던가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헬리코박터라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라고 해서 위나 그 치아에 치석에 이렇게 서식하는 그런 균이거든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균이기 때문에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자,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요 걸리게 되면 우리 병원에 가서 그 건강검진 하면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생제 주세요. 일주일분 드시면 없어지세요. 없어지기는 하나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왜? 우리나라는 어때요? 쌈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쌈 싸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상추쌈이라던가 여러 요즘 그 쌈채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쌈채소 위주의 그런 식사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찌개 문화 같이 떠서 국을 많이 같이 떠서 먹고 찌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 균에 의해서 헬리코박터 균에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병원에서 헬리코박터 균이야. 그래서 항생제 일주일 먹었어. 근데 어때요? 그럼 없어져요. 근데 똑같은 우리 집 식구들 같이 또 식사하시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 누가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항생제로 치료가 됐어도 상대방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후 한번 하면 그대로 다시 내가 헬리코박터 균에 노출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균은
항생제를 그렇다고 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내가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장이 안 좋아져요. 항생제의 분질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간을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항상 인식하시고 약 드시는 거. 약 드시는 것도 굉장히 유기능을 안 좋게 만든다는 거. 왜? 약은요, 몸을 냉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 어르신들 보시면 약을 한 주먹씩 드시거든요. 처음에는 어깨가 안 좋아서 먹었어. 처음에는 허리가 안 좋아서 먹었어. 근데 점점 약 개수가 늘어나세요. 아팠던 부분은 치료도 안 되면서, 그래서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게 또 그것도 반응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우리가 흔히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종류들을 많이 드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대장, 소장 이런 장에 있어서도 이런 장문항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장청, 뇌청이라고 해서 장이 좋아야 머리도 맑아져요. 그래서 치매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장을 깨끗이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위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자, 여기가 입입니다. 입. 들어가는 입구.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 여기는 식도, 무명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면 목이 아프다고 할 때 이 무명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식도. 그리고 여기가 바로 위에요. 그리고 여기는 명치. 여기는 12지장. 여기는 소장. 그리고 대장. 여기는 직장 하단. 그리고 여기는 항문이에요. 자, 이렇게 침점을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화 효소의 종류예요. 우리가 입에는 침이라는 것이 나오죠.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소화 효소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침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소화 효소가 나오고요. 위에는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고, 이자는, 쓸개는 장액을.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소화를 돕기 위한 효소들이 이렇게 우리 장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 점막이나 치석에 서식을 하는 균이에요. 그래서 1급 암 유발 인자로 WHO 1992년에 이 보건기구에서 1급 암 유발 인자로 지정을 한 균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게 되면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12장 궤양이 95%, 유궤양, 위선암. 나중에 얘네들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런데 합성 비타민 C보다는 이렇게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것들. 합성 비타민 C는 뭘로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니켈, 아세톤, 황산, 납, 염산, 에탄올. 이게 뭐예요? 다 화공약품이죠. 자, 화학적인 이런 반응들을 일으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 비타민 C는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위, 여기 귀 모양을 봤을 때 위 역류성 식도염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때에 내가 역류성 식도염인지 위염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는요, 증상이 굉장히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잘못하면 처음에 심장 이상 있나?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이 안 좋게 되면 독소라던가 세균이라던가 안 좋은 음식물로 인해서 장 점막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 좋은 혈관으로 안 좋은 균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도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만 잘 다스려도 치매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것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어때요? 이분의 귀는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장이죠.
장인데 여기가 건북죠. 이분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통해서 병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은 어떠세요? 여기 수종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도 이분 여기가 위인데 위도 상태가 안 좋으시죠. 자, 이런 수종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잘 드시면 없어지세요. 다른 어떤 약도 안 듣는데 좋은 물을 드시면 이런 수종 같은 게 없어지세요. 이런 수종들을 계속 놔주게 되면 나중에 빨갛게 변하는 혈종으로 바뀌게 되면 변이가 일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분은 여기 보시면 자, 손으로 이렇게 벌렸어요. 여기 직장 암이신 분이에요. 자, 귀를 통해서 이렇게 암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떠세요? 12지장염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심장염, 심장암, 그런 것들이 심근암, 그리고 12지장암 이런 것들이 없었던 병 중에 하나 있는데 지금 12지장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 그것들이 먹거리 때문인데 이렇게 12지장염을 앓고 계신 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은 자, 어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뒷뼈가 하얗죠. 하얗고 여기는 이제 다음에 배울 건데 여기는 췌장이에요. 근데 빨간 줄이 이렇게 보이시죠? 검붉은 줄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런 분들은 당뇨예요. 당뇨. 여기 가운데가 하얗거나 이 테두리가 노랗게 끼신 분들은 당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췌장이 안 좋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분은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빨갛죠? 여기가 입이죠. 여기가 무명점, 여기가 식도인데 식도 안쪽으로 여기 쭉 어때요? 붓죠.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내가 느낌 증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귀를 통해서 초기에는 역류성 식도염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인지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렇게 수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이런 분들도 좋은 물을 드시게 했더니 처음에 침을 넣으면 없어져요. 근데 침을 안 넣으면 또 그 상태로 있는 거야. 근데 좋은 물을 꾸준히 드시게 했더니 싹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여기 식도잖아요. 근데 여기 뽀 올라왔죠. 식도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열을 한번 해주시면 이게 좀 없어지세요. 자,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잖아요. 이쪽 뒤에 췌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이자에서 췌장에서 췌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 쭉 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까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사열만 해주셔도 많이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좀 더 많이 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대면하는 그날까지 어르신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오늘 배우신 거 위 기능에 대해서 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안 먹어야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먹는 거 항상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